그 의무교육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만들었는데 독특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서 1945년, 48년의 기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상식적으로 그거 한 게 여성이 예. 투표권을 가지는 국가로서는 우리가 뉴질랜드 다음에 2등 국가일 겁니다. 영국하고 비슷하게. 아니. 몇 등 국가죠? 아마 5등 안에 들어갔어요. 5등 안 되죠. 왜냐면 여성 투표권이 1910년대부터 그렇네. 예, 선진국에서 일반화됐고요. 여성 영국이 투표권이. 늦었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그거 말고 여성의 여러 가지 권리가 굉장히 선진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뭐 그럼 1948년에.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에 하나가 48년 이후에 뭐 우남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었죠. 퍼캡ita 30불이었고 예. 미국의 원조 아무것도 없었고 평양 저기 식민지 소위 말하시면 근대화는 북쪽에 다 돼가지고 전기도 예. 없고 뭐 없고 했는데 최소한 그 와중에서 전쟁을 뭐 지지는 안 했고 이겨내고 막아낸 거죠. 막아냈고 무시무시한 걸 막아낸 그다음에 거죠. 예. 정말 토크빌이 이야기했던 평등사회 조건의 평등을 위해서 계급사회 양반사회가 아닌 지주 소위 토지계획을 통해서 신분의 평준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평등사회 아무리 평등사회라도 그러니까 계급적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층이 형성돼야 그렇죠, 되거든. 그렇죠. 예.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형성 과정이 없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양적으로 예 근데 조금 전 생각이 좀 다른데 양적으로 1950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그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생 입학생이 세계에서 가장 가장 선진적인 영국의 대학생 숫자보다 거의 인구 비율로 5배가 많았습니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으로 소위 근대적인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유교육을 시켰습니다. 즉 개체로서 인간이 이제는 주인이다. 그리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소유권도 가진다. 그리고 너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 내고 열심히 경제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엘리트층의 형성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가 엘리트다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기준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엘리트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타고난 여건이 다르고 유전자 조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과 영향력과 재산과 재능이 몰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개체에게. 그러면 그런 개체들이 식별돼서 자라나게 하고 그 대신에 그 개체들이 일반 민초랑 굉장히 밀접하고 공정한 관계를 갖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참 좋죠. 여기는 근데 뭐 그 이상하죠 좀 많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한국에 그래서 제도권 상류층이 이게 그냥 개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국의 엘리트의 역할과 사회학적인 기능, 그 다음에 다수 매스 대중들의 또 구성과 또 교양의 수준, 또 그 사람들이 엘리트를 받아들이는 요소는 객관적인 사실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어떤 간극, 문제 이것들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폭력적으로 부풀려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우리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소위 PC 좌파 문제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덕, 전통적으로 거의 전체주의적 전복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쪽.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경제주의에 심취해서 그 하이에크나 이런 쪽 소위 말하자면은 경제지상주의 모든 건 다 경제적인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거야라고 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갈등의 요소, 정치적인 결정,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교양. 그러니까 저는 그거 경제주의라고 한 거라고요. 시장 자연 발생 자연 진화 만능주의예요. 그렇죠. 시장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네, 시장 자연 발생 자연 진화 만능주의인데 시장 자체도 제도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정도의 근본주의로 가면은 예. 칼 막스의 계급투쟁론이나 예. 하이에크의 주장을 익스트림하게 시장 만능주의로 예. 하면은 동일한 선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빠지고 국가가 빠지고 의식이 빠지고 사상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문제를 갖게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경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 폭로할 테니까 예. 저기 교수님은 모른 척하고 계셔. 이제 그만. 아니 전경련이 예. 지난 10년 동안 돈 대서 키운 게 시장 지상 만능주의예요. 근데 그게 이른바 제가 황당한 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름이나 제대로 달아라. 시장 지상주의든 예. 아니면 리버테리언이즘이든 이름이나 제대로 달아라. 근데 혹은 저기 그 있잖아요. 아나코 캐피탈리즘, 네.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든 이름을 제대로 달아라. 왜 거기다 자유주의라는 리버럴리즘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왜 남이 하려는 것도 앞을 막냐. 그게 제가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어필했던 내용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참 중에서 그 전경련 일당들하고 그 밀월 관계를 가지면서 이른바 우판이 이른바 보수니 했던 사람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잠깐만 그 중앙대학교의 교수님 김승욱 교수 같은 분이 지은 그분의 제도의 힘이었나? 그분은 제도주의자가 뭐냐면 시장도 인간이 선택하는 제도,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제도다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발전시키려면 리퍼블릭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정치 제대로 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욕망이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팔아갖고 노동을 분업하고 물건을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 욕망이 어떻게 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듯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게 할 거냐를 네. 그걸 연구를 해서 그걸 법제화시켜서 법으로 옆에서 툭툭툭툭 도와줘야 되거든. 네. 그게 제도주의라고요. 인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을 옹호하더라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옹호를 해야지 시장 있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두면서 그냥 발전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서양에서 그 아나코 캐피탈리즘 시장 지상주의 리버테리언이즘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링컨이 흑인 해방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귀로 들었다니까. 그런 개생 또라이들이랑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우파를 지도하는 브레인 그룹 아유 그냥 전경련에 가서 수의질 하면서 돈 받아 챙겨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서니까 네.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더 퍼블릭에 대한 헌신 이거는 사실은 특히 우파가 그 힘을 정당성을 갖고 소위 리스펙트를 받으려면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좌든 우든 간에 지금 디모크래틱 시빌리제이션 민주적 소위 말하는 때의 정치를 하잖아요. 소위 정치를 하잖아요.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게. 예?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표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전제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거는 열심히 만들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하거나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요. 첫째가 우리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주제죠. 사실은 다수의 지배, 그렇죠. 제한 정부를 만들고 다수의 지배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건 오픈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도들끼리 저끼리 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전대협 동창회끼리 해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전대협 민주주의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내 일생의 패착은 내가 전대협을 안 했다. 늙어서 전대협을 할래도 할 수가 없었어. 수련급이 됐을 건데. 근데 사실 말하면 오픈니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토크빌 이야기하듯이 opportunity가 기회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인한테 오픈돼야 됩니다. 주민들 전체에게. 그래서 이거 오픈니스고 이 오픈니스가 사실은 우리가 트랜스페런시다, 투명성이다, 뭐다, 페어니스다, 하는 모든 요소의 오픈니스가 전제가 돼야 되고 이게 페어해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개방성과 공정성. 공정성, 예. 네, 두 개. 정의가 아닙니다. 이 공정성하고. 네, 정의는 아니. 정의는 복수와 처벌이지. 그러니까 정의의 고정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같으면, 이거는 적절해. 공정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이 과정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죠. 엘리트. 소위 말하자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지만은 내가 저 친구들, 저 세력한테는 통치받아야 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엘리트에 대한 자기 권한의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디모크라시라도 아무리 대표의 선출. 대표는 엘리트고 이 엘리트는 그러니까 엘리트를 선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를 잘 선출할 줄 알아야 되고. 된다는 거죠. 이 오픈리스가 있어야 예. 다수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당성을 줄 수가 있고. 예. 그 정당성을 준다는 거는 내가 능히 투표하는 순간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지배받을 수 있어. 예. 당신들이 만든 내가 좋아하는 세력, 내가 지배받을 수 있는 세력들이 만든 입법은 오케이. 내 거기에 따르마. 예. 루소가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투표를 통해서 대의제를 만들고 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표들이 건전한 공적 결정을 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엘리트들이 국민들한테 혹은 국가의 더 퍼블릭한테 국회 양아치라고 부르는 세상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자기의 그렇죠. 자기의 이익, 그다음에 보스의 이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선. 그게 엘리트 정치는 사실은 이게 과두제가 불가피하지만은 끊임없이 이 부분 엘리트가 오픈리스를 잃어버리고 개방성을 잊어버리고 공정함을 그다음에 공정함을 잃어버린 데 대한 공공에 대한 헌신을 긴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국가. 긴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유시민체계. 그렇죠. 시민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민체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살게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조금 안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승배가 하는 이 문명, 자유이고 그다음에 문명 이 문제를 놓고 결심하고 아까 집단적으로 우리의 지금 중요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결정, 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망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블록이죠. 그 망상의 블록인데 연합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깨어 넘어 가지고 after the collapse라고 그럴까? 평양의 콜랩스를 포함해서 중국의 아마 천하대란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 내부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쭉 해왔던 거하고는 다르고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에 겪었던 이 혼란하고도 다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위기이기는 하지만은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정신적 각성의 기회가 오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박순배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옵티미스틱합니다. 왜? 우리의 근거가 저가 굉장히 낙관적인데 저보다 더 낙관적이니까 우리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근대화 과정, 우리가 근대화라는 게 물질적으로 산업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근대적인 의식이 아니라 근대적인 의식,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문명 이것을 선도한 지역이 유럽의 북서 유럽의 몇몇 나라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외한 비구미 세계의 지역으로서 자,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봅시다. 평양 빼고 우리 평양을 또 추종하는 또 우리 권력이 있기는 하지만 뭔 말하는지 알아. 대한민국 첫째 전 세계에서 일본 우습게 하는 거 한국놈밖에 없어. 첫째 아까 중국은 여전히 토탈리타리안 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아주 강한 아주 전체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
다시 스탈린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우려가 있고 그렇게 가면은 천하 대란 나고 중국은 몇 개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중국은 현재 내 중국 그 지식인한테 한 말인데 중국 너희들은 giant without liberty. 즉 너희들 몸집은 커. 인구도 크고 국토도 크고 총량도 커. 그렇지만 과연 지식인의 사유로서 혹은 사회 운동으로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나는 1915년 진독수, 첸두슈와 그다음에 후셜, 호적 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부 존재했지 그 뒤에 한 번도 중국에서는 실험되지도 않았고 체화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1등 국가 혹은 미국을 넘어서서 1급 국가라 할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재밌는 게요. 네.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인 루신 있잖아요. 네? 아크정전도 쓰고 다 썼잖아. 루신의 어느 책을 봐도 근대적 의미의 개인의 자유를 다룬 게 없어요.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근대사를 줍는데 1902년에 량치차오, 양계초. 양계초. 우리 공화국 사상을 사실은 그 안창호나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저 선각자들한테 독립 그 선구자들한테 안창호의 신민, 우리 신민 운동 많이 했잖아요. 네. 새로운 신자 신민. 그게 사실은 근대적 시민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근대 신민이란 개념, 새로운 신자 신민이 량차오, 양계초의 용어인가? 용어고. 아. 그 이제 물론 이제 서양의 미국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서양의 근대 국가 사상, 국가의 이 또 구성원인 시민, 시민 사상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북경대학 교수를 했던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이제 중국 나중에 중국 공산당을 만드는 진독수, 첸두수.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실용주의를 공부를 했던 호적. 그리고 이분은 이제 30년대 몇몇 저작은 있지만은 외로이 장개석과 함께 대만으로 와서 대만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세 분밖에 없어요. 글쎄. 그리고 천안문 이후에 지금 얼마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 누구입니까? 유샤보. 네. 의 스승인데 리쩌호라고 이태쿠라고 이분이 공산당 치하에서 잘 견뎌내다가 칸트를 전공했던 분입니다. 네. 잘 견뎌내다가 천안문 사태 딱 끝나고 난 뒤에 야 이놈들아 뭐 중체서용? 중국의 중체서용이 어디 있었어? 지금 중국이 등소평이 각고의 노력으로 해서 지금 개방을 한 거는 서체중용이야 이 사람들아야. 서체야. 서양의 경제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서양의 사상, 서양의 관념. 이걸 따라가. 체라는 게 이제 본질이죠. 본질, 축. 서양을 축으로 놓고 중국을 그 응용으로 봐야지. 그렇죠. 이거를 왜 중체 서용하냐라고 말했다는 그렇죠. 그 뭐 전국번이 어떻고 근데 그 리처호의 그 고별혁명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혁명 빠이빠이. 혁명 빠이빠이. 중국 더 이상 혁명 안 되게. 고별혁명. Goodbye to revolution. 그렇죠. 그걸 썼는데 그분의 사실은 이 학위 박사학위 논문가 중국 근대사상인데 엄복이라고 옌푸라고 영국에서 잠깐 사회신화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막 중체서용을 제국의 관리들이 들고 있을 때 양계초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양이 그냥 뭐 한포만 있고 기술만 있고 소위 테크니컬 웨스턴 테크놀로지만 있는 그런 줄 아냐? No, never. 이거죠. 서양은 자유를 근본으로 하고 민주를 위용으로 한다. 자유위체 민주위용으로 이해하고 교육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저 전대협 세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똑바로 새겨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 없는 민주가 어디야? 그러니까. 이미 양계초가 이미 백몇십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일본을 봅시다. 일본도 사실은 디모크라시가 토크빌이 이야기하는 평등 사회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혹은 또 뭐 의원들,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버지 지역구를 거의 세습받습니다. 여전히
헤레디터리 그러니까 세습적 민주주의가 귀족제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이지만은 그 문명적인 힘은 다이내믹스 떨어지죠. 제가 이번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거 한번 뒤져봐야 될 겁니다. EIU라고 에코노미스트 영국의 그 에코노미스트 유니트에서 세계 민주화도를 쭉 책정을 했죠. 예.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한 거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명박 대통령 2년 차에 2009년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대들이 소위 말하자면 지금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숙청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 시대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도는 민주주의를 만든 본산지인 미국과 프랑스보다 순위가 높은 풀 디모크라시, 완전하고 충분한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대들이 참 자랑하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교수들이 칭송해. EIU 지수. 저 경배해 마지 않고 하는 촛불혁명 이후에 험결 있는 민주주의로 절하를 했습니다. EIU 지수가. 그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서독에 가서 메르켈 총리로부터 악수도 제대로 못 받았느냐. 그 다음에 젊은 프랑스의 누구죠? 저 유명한 마크롱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들도 보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걸 난 못생겨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빨 빠져서 이빨 아파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 같은 이 소위 말하자면 파퓰리스트 아니 그 말하자면은 저 역사의 극단 극단 우리 많이 겪었어. 너네들이 뭐 촛불혁명을 지금 프로파간다로 선전하려고 그러는데 좀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 험결 있는 민주주의니까 다시 안정된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와. 그거 사인이에요. 그 지금 박 선배가 이야기한 우리가 최소한 이제는 잘 살면 되겠지 하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서 교양 있고 선도된 문명을 후변할 줄 알고 하는 다수의 대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민이에요. 조직화돼야 돼. 정교조가 그거를 엮인 자유민주 시민, 자유민주 공화 시민이 엮여야 돼요. 지금 이제 진정으로 그 문명의 선도를 갈 수 있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시가 제도권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적인 소위 레지스탕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기 출연료 받지 마시고요. 그럼요. 원래 안 사드려요. 원래 안 드리고 저기 고맙게 안 드리고 저 삼겹살 같이 먹고 소주 한 잔해요. 끝나면. 그 저기 어디야 한 가지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러니까 대의제라는 게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표를 뽑는다는 게. 그래서 200여 년 전에 우리 내가 존경하는 이른바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사실은 그분 자체는 클래식 리버럴이죠. 클래식 리버럴이죠. 결코 왕당파도 아니었고 반동도 아니었죠. 일단 소속 정당 자체가 자유당이었는데 그럼 자유당이죠. 그리고 엄청난 개혁 주장했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레프레젠터티브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유세 중에 한 거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염두에 돼. 국회의원들 가면 제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민의 어쩌고가 저쩌고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표어들 내고 그 소리 백번 하지만 집에 와서는 거꾸로 된 소리를 마음속에 해야 돼요. 그 에드먼드 버크는요 지금 하는 말을 유세 중에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레프레젠터티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 앞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이슈가 닥쳤는데 그 이슈가 이렇게 하면은 국가의 이익이지만 지역사회에 손해고 저렇게 하면은
국가의 손해지만 지역사회 이익인 경우, 즉 그 이슈가 우리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저는 서슴없이 국가의 이익을 선택하겠습니다. 제이스 밀도 그랬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도. 네, 존 스튜어트 밀도. 근데 버크가 먼저죠. 버크가 조금 버크가 먼저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셔널 어셈블리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영국은 뭐 팔러먼트라고 그러고 네. 그 이제 프랑스는 아셈블레 나시오날 그러는데 네. 결국은 이 국회의원입니다. 국무를 담당하는 글쎄 말이야. 헌법기관인 거지. 전체를 대표합니다. 내가 편의적으로 지역에 리프레젠티드 되는데 네. 내가 하는 일은 네. 지역을 대변하면은 이건 절대 안 돼요. 예. 국가 본질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가를 위해서 대표를 해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리퍼블릭, 더 퍼블릭이라고. 더 퍼블릭이죠. 공화국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정신머리가 없어요. 여의도에 있는 것들이. 알기는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개무시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쓸데없는 말하자면은 이 에너지 낭비하는데 지역 대표로 써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했나를 평점을 줘야 평점을 줘야 되는 게. 근데 우리 지역에 뭐 유치했나, 뭐 내하고 어떻게 문제가 뚫었나, 가깝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재밌는 건 그 사람 선거 브리스톨이었다고요. 네, 브리스톨 맞아. 그 에드먼드 버커. 근데 브리스톨 주민들이 그 연설 듣고 뽑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200년 전 영국인데.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 그 버크 같은 그런 방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충분히 이해해서 이 사람이 지역구에 가서 온갖 관원상제다 잡스러운 행사에 참여 안 하고 정말 자유민주공화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의 이 위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싸우면은 지역구 안 내려와도 표 주고 재선시켜준다 그러면은 지역구 안 내려와도 펴주고 재선시켜주고 할 수 있는 자유시민공화 시민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 그게 유권자죠. 조직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까지 모실까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 이따가 이제 소주잔 서로 안 던지고 얌전하게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 잔에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